대법원이 4대강 사업은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4건의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은 모두 적법했다. 즉 사업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계획 자체가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6년 전에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국민소송단이란 걸 만들고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6년 만에 정부 손을 들어준 거죠. 여러분 이 판결을 들으면서 좀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은 이미 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왜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했을까? 왜 다를까? 예, 어제 패소한 원고 측 국민소송단의 한 분을 만나서 짚어보죠.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세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재판기간이 무려 6년이고 원고 측 인원만도 거의 9천 명에 달하네요. 네. 예,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던 거죠? 당연하게 각 교회에 있는 사람들요. 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됩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또 이 사업으로 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 주민들. 예를 들면 물 마시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참여해가지고 잠깐 동안에 이렇게 9천 명 가까이 왔는데 또 돈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모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돈도 다 모아가면서 9천여 명의 힘을 예. 모아서. 우선 4대강 사업은 뭐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금강이든 영산강이든 모두 법적으로 무결하다는, 위법하지 않다는 이 대법원 최종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판결할 거라고 지금 예상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 입법, 사법.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삼권 통합해놨어요. 대통령 한마디 하면 국회의장이 뭐가지가 달아나고 안 그럽니까? 그리고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다 그렇게 판결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행정부가 지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판결할 거라고 봤고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판결할 거라고 낸 이유는 예. 참 제가 어제 이 판결할 시간에 회의를 참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판결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회의 참석하면서 판결은 그렇게 예. 났을 거야 이러셨어요? 예. 왜 그래 했는가 하니까 예. 이거를 판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판결문에는 물이 깨끗해졌다 그럴 때가 있는데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현장에 한번 가보고만 했으면 그걸 금방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보면 뭐 주민들은 다 지금 욕을 하고 있거든요. 물 저렇게 해놨다고. 그때도 예. 깨끗했다고 이야기한 거. 예. 그리고 안에 평균 읽어보면 안에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정인을 불러가지고 변론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론을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현장 검증도 없고 뭐 변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판결 내린다 이러니까 저는 당연히 변론도 없고 현장에 가서 가봅시다. 살펴보는 것도 없었다고요? 네, 그러고는 판결 내리니까 아니 변론이 없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변론 우리가 1심하고 2심에서는 했지요. 예. 대법원에서 이 중요한 것 자기들이 보니까 판결만 보니까 이해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론을 들어야죠. 대법원에서는 변론이 없었다는 그 말씀. 그래서 뭐 당연히 이득이 나올 거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사업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단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은 한은 이 판단,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 계획 자체가 위법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정부한테는 어떤 사업의 계획을 짜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 권한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안에 판결문은 굉장히 어렵게 써놔가지고 아마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하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요.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제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국가재정법을 우리가 위반했다 그랬는데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이런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지가 맞는 사업인가 그냥 헛돈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판결문에는 뭐가 되어 있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안 했지만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한 건 맞지만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천법을 우리가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 하천법에 의하면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도 세워야 되고 유역 종합 지수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여튼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하기 전에. 그런데 이거 판결문에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것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다. 하천법에 위반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다. 아니 하천법에 위반했지만은 큰 문제가 아니다. 위반은 했지만 큰 문제는 예. 아니다. 그다음에 또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는 했지만은 환경영향평가한 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해석한 문구니까 뭐 말이 어렵게 써놨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정부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재량권을 벗어난 건 맞지만 그게 남용했다는 남용했다는 아니다. 아까 이게 그 판결문 읽은 그거하고 비슷하죠. 정부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렇게 판결해놨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예. 정치에 관여는 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저번에 판결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또 비행기에 내리라고는 했지만은 비행기 돌리라고는 말 안 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은 음주운전은 아니다. 예. 이거 똑같은 맥락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이 법 우리나라에는 법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법을 걸었지만은 예. 미국이나 EU에서는 아예 법 자체에 4대강 사업과 같이 강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막 강을 파고 그냥 돌을 갖다 붙이고 세면트 갖다 붙이고 냄새하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외국과 그 부분이 우리는 달랐던 거고 이 과정에서 지금 대법원은 정부의 사업을 짜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폭넓게 인정한 거다.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제 낙동강, 영산강, 한강 할 것 없이 네 강이 모두 1, 2, 3심에서 내립 패소하고 유일하게 하나 이긴 것이 낙동강 사업에 대한 2심이었습니다. 네. 그거 승소를 했는데 이게 2심이 3심에서 뒤집히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사업이 이거를 중간에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미 500억 이상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번 적법성 판단에 한 부분으로 작용이 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에 적법하다 하는 거하고 그거를 사업을 지수할 수 없다 하는 거하고는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당연히 사법부는 법에 적법하나 안 하나 이걸 따져야지. 뭐 형편을 봐가지고 이거는 지금 하기 어렵다. 그거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고등법원에서 유일하게 낙동강이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낙동강이 2심 판결만 유일하게 승소했습니다. 네. 승소를 했는데 그때 낙동강 1심 재판이 끝나고 난데 거기에 관했던 변호사가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생각해요. 그게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이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정말로 이 정의가 살아있는 하다는 걸 보고. 근데 지금 교수님 청취자 의견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렇게 1, 2, 3심에서 내리 모든 강의 패소했다는 얘기는 원고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대로 제시 못한 거 아니냐. 논리싸움, 법리싸움에서 진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교를 다 제시했기 때문에 아까 이런 판결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다좀 예비 타선 조사를 하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국가재정법 위반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온 게 우리 정교를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결국 정치적 판결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읽은 그 네 가지 그 문구 제가 해석해 읽은 거 그걸 보면 정교는 다 있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교수님. 제가 앞에서 헷갈린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즉,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은 이미 이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왜 대법원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을까 이건데 이제 교수님 제가 정리한 게 맞나 좀 봐주세요. 대법원도 정부의 사업 수립 자체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한 뜻이지 그게 이 사업 참 잘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참 잘했다. 이렇게까지 대법원 판단을 보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 그러면 아직 보류된 채 남아있는 이 지류지천 사업이라든지 뭐 기타 4대강 사업 앞으로 이 판결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 판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대강 사업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지금 토목공사에 다 들어갑니다. 예. 세계 우리같이 이렇게 토목공사 많이 부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지금 사대강 사업하면서 좀 약간 잠잠해질까 했는데 예. 이게 아마 앞으로 토건 사업을 더 확대하는데 법은 뭐 대충 어겨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방향을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국토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 짧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이거를 참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법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고추 국민소송단으로 참여했던 대한하천학회장이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였습니다.